자, 65번째 파일입니다. 이제 경금과 토의 관계 이제 알아보겠는데, 보통 이제 그 경금과 그 토의 관계에서 경금은 보통 기토를 좀 기뻐하고, 무토는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고항한, 그리고 이제 건토죠. 이 건토, 이제 건조한 그런 토의 그 무토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이렇게 생하는 기능이 이렇게 윤토, 그러니까 습토, 기토보다는 좀 이렇게 영양면에서 딸립니다. 그래서 이제 윤토는 생금하죠. 그러나 이제 건토는 토를 예를 들어서 금을 좀 묻어버려가지고 무용하게 흙이 두터워서 이렇게 이제 무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상황에, 화로서 단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경금이 결국은 좀 취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이러한 그 무르게 오히려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토건 직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과 무의 관계에서 이렇게 토건 직취하니까 이렇게 뭐 금을 생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렇게 우리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좀 해도 그것이 특별한 성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애를 써도 별로 결과가 없는, 뭐 여기 이제 텍스트는 고군분투라고 그랬는데 뭐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를 써도 별 결과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경금의 진신은 정하고 또 이선의 진신군이 간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화를 우리가 일단은 개입시킨다면 팔자에 만약에 정화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그 정화로 인해서 팔자가 화기운이 강해서 신약했을 때는 뭐 이때는 무토가 있어야 이렇게 다시 그 팔자를 이제 다시 성격시켜서 귀격을 만드는데, 이때 사실 그 무토는 경금을 생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정화와의 관계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우리가 이제 무토를 우리가 화로에 비유하면은 그 불꽃은 정화죠, 그죠? 근데 이제 불이 없는 무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로를 갖다 놨지만 정작 불을 당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금성무실 이런 말을 금실무성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실하기만 하고 금이 두텁기만 하고 그 불로서 재련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특별히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황을. 근데 이제 그 고인들이 또 팔자술에 이제 뭐 대가들이 명백히 밝혀놓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근래 제가 이제 그 합생합작 이론 있죠. 정화라는 칸을 잘 쓰려면은 이것이 합생이 돼야 그 정화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임수라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수하고 합생했을 때 이 정화의 그 유용성이 한결 보장되고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추금의 간금이나 또는 동금, 겨울철의 금을 우리가 설명할 때 앞에서 정화 간을 쓸 때 우리가 신월과 해월 상황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중에 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는 임수가 일단 없죠. 그 다음에 신에서 임수가 장생을 얻죠. 해월에도 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추금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정화가 투하고 거기에 이제 정화가 신월이나 해월에는 그러니까 추동월에는 계절을 얻지 못하니까 용신이 좀 무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간목이 도우면은 한결 두터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신월 경금이 정과 갑이 투했을 때 굉장한 기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운에 올라서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내가 이제 야망을 가지고 올라가지고 결국은 내가 등용문에 오르고 그렇게 해서 관록을 얻고 내가 나아가면은, 자, 신월 경금은 이론이 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지키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한결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월 경금이 갑정을 보면은 굉장히 기격이 되어서 나중에 그 권위가 백료를 압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 그러니까 여러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다 모아도 나 하나의 권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권력을 보유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기가 있다는 거고, 해월에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투하면 해중임수하고 합성해서 정화의 감기를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간목이 같이 투하면은 이렇게 이선의 용신이 해월에서 그 장생을 얻었으니까 이 경우에도 굉장히 우수한 결국은 틀림없는데, 신월의 경금보다 이렇게 그 부기를 더 이렇게 그 같이 똑같은 그 동일한 정도의 수준에서 확정짓지는 않고 그냥 일방은 하고 준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론의 근기가, 이론의 그 근기가 그 원령에 대비했을 때 힘을 잃었기 때문이죠. 네. 신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임수를 봐서 귀는 확정할 수 있어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암장됐을 때, 뭐 이제 병화가 암장됐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우용신도 갖췄으니까, 좀 더 그 병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귀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환경을 일단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랑의 선인이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 병이 암장되었다라고 할 때 보통 사화를 일단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근기가 되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편한 환경이고 오래토록 기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근기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해월 경금이 물론 정화 간목을 보면 분명한 기격이고, 하지만 이것이 종신토록 오랜 기간 부기를 확정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론이 왕하지는 않은 거니까.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신월과 해월을 얘기할 때 어쨌든 임수와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주 강하면, 자 이제 토도 있고 무토가 토금의 기운으로 강하고, 또 예를 들어 추금과 같은 그런 강금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수라는 성분이 나타나서 힘을 빼줄 때 우리가 목화통명이 굉장히 준수한 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금수쌍청도 마찬가지로 준수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경금이 수만 보았다고, 왕금이 수만 보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기를 확정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목과 금의 성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간목과 경금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경금이 임수를 보면은 개수와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임수와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일단 지혜가 있고 현명한 사람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금이 예를 들어서 금이 아주 강한데 이것이 일단 정화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비정불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비정막조죠. 그러니까 조성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성취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가 품은 완전한 목표와 어떤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큰 성취와 보람 이런 게 일단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가 없으면 지혜롭지가 일단 못하다고 일단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냥 간금이 뭐 금이 있고 그것을 돕는 인수 무토만 있고 여기에서 정화도 없고 임수도 없고 이러면은 뭐 그것은 그냥 금만 두텁고 무성,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발자가 되고, 또 거기에 비록 의록이 있다, 뭐 재신, 간목이나 이런 걸 또 썼다 이렇게 해서 재신이 있고 또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의록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그 역량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 임수가 없으면 또 하다못해 지혜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만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그 실력만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다가 가진 의록마저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토가 만약에 왕하다,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왕하면 매금되는 거죠. 금이 묻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사금은 정수리를 덮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금에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금되면, 토가 두터면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간목으로 소토부터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금이 사시에 다
간목으로 소투하지 않으면 이 법 자체가 일단 불가하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경금 간목에서. 그래서 일단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춘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인월이나 묘월에 일단은 신이 계절을 잃었으니까 취약하죠. 절퇴지에 놓이면 이렇게 이제 그 약한데 세하고 약한 겁니다. 그런데도 좀채 이렇게 무토를 써가지고 이렇게 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토를 써서 좋은 격국을 만드는 법이 없는데 하지만 정화가 투해서 인월 상황에는 정화가 투하면은 용신 자체가 굉장히 권황하죠. 원래의 길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무토를 써서 격국을 성격시키죠. 그런데 이제 정화가 없는 상황이면 무토를 취해가지고는 뭐 어떤 격국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격 투인,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금이 제격 투인의 격국이다. 이거는 뭐 격국이 이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격 투인이 다 같은 제격 투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또 흙만 두텁고 무만 많은데 간목을 소투하지 않으면은 그냥 입업 불가한 그런 흉명에 이렇게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이 추했다? 이러면 좀 이 달라지죠. 그리고 보통 이제 춘월에, 춘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춘월에, 봄철에 이제 취약한 경금, 이제 약한 경금이,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투했다. 이러고, 목화가 이렇게 세력을 갖추어서 경금이 굉장히 신약하면, 이때는 뭐, 토가 방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토를 쓴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토와의 관계가 경금은 일단,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토에는 미치지 못해도, 충분한 효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수국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는 것은 이제 해자, 축, 월 중에서 좌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수국을 보게 되면은 윤화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수국이 되면은 경금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임수로 일단 그것도 팔자가 일단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격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국을 짓고 경금이 수국을 짓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 경우에는 신자지 수국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뭐 해자축 수국에서도 경금이 뭐 예를 들어서 전체가 수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수국을 지어가지고 해자축 수국과 신자진 수국이 다른 건 뭐냐면 경금이 해자축 수국일 때는 축중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진 수국이 되면 신금에 뿌리를 두지 못합니다. 신자진 수국 삼합국은 완전히 수균으로 바뀐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해서 금이 완전히 수로 변해버리면은 일체 또 금기를 내리지 못하면은 통근에 글자가 없으면 그냥 이것은 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로 봐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변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국을 보면은 그냥 윤학격으로 우리가 봐서 그냥 병정을 재로 또 물을 관으로 삼아서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금이 신자진 수국을 쌓았다 그러면 임수를 우리가 생각하면 무토가 진신이죠. 이렇게 해서 무토가 투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귀격으로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뭐 이제 정난착격에서 얘기할 건데 정난착격은 좀 이따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윤화로 본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수명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 이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5월이 이제 중춘이죠. 5월에 간목이 5월을 봤다. 근데 이것이 인옷을 화국을 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목이 이미 화에 불타버린 거니까 이것을 염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병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우리가 수를 관으로 취하는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수상관 이러면 이제 동월에 이제 수월에 이제 겨울철의 계절에 경금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금수상관은 축음이든 동금이든 화를 보고 굉장히 화가 굉장히 진신의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뭐 간목이 화를 도와도 기격이고 이때 만약에 수를 본다. 이제 수왕이 이제 수가 왕한 것이 병이 되면 이때는 무토를 봐가지고 무토를 우리가 이제 제방하는 역할, 이제 수를 제방하는 역할을 쓴다 그러면은 이때야말로 정화관을 인수가 보호하는 그래서 관이 상생하는 또 이런 격으로 우리가
그 관인상생하는, 그래서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정신계삼자의 아주 그 모험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수가 완전해진다는 거죠. 복수가 완전하다는 것은 복록을 구가하고 수명도 길다는 거니까 가장 좋은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 수국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신자진 수국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난착격이라고 해요. 정난착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자축 수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자, 정난차라는 것은 그 우물의 난간이고 그 난간이 또 갈래를 이렇게 지으면서 뾰족하게 이렇게 얽힌 건데 그런 이제 형태를 얘기하는데 우물의 난간은 그 우물의 난간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우물을 오염시키지 않게 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미 그 난간은 난간대로의 이미 그 유용한 기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난착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금이 수국을 보고 경금은 정화로 우리가 단련해야만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체의 화가 없으니까 금한 순행에 우리가 굉장히 순행 금한에 아주 불리한 명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자진 수국을 짜고 경금만 있고 일체의 화관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불리한 흉명으로 놓지 않고 아주 기특한 그런 정난착격으로 봤다고요. 정난착. 정난차라는 말은 이미 유용한 기물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정난착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간국만 지었는데 이 사람이 인품이 굉장히 청아하고 또 먹고 사는 형편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 의록이 넉넉한 그런 팔자라고 우리가 정난착격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난차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팔자 허자론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잡지각격에서 삼명통에 또 삼명통의 잡지각격의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별로 설명한 바가 없고 그것은 이제 오히려 명리종종 신봉통구에서 나타나는데 신봉통은 조금 장황해요. 일관되게 논리가 좀 덜한데 그 장신봉이 뭐 있던 이론들을 이렇게 간취해가지고 모아놓은 거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이런 잡격, 그리고 이제 허자용신격국 체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우선 방합국이 아니라 삼합수국이 되면 반대되는 도충의 기운 하나를 불러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자진이다 그러면 오와 하나를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관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실제에서의 그 권위나 또 지위 이런 것이 왜 나타났냐, 팔자는 관이 없는데 뭔가 불러온 겁니다. 허자용신격국으로. 그래서 강한 삼합국의 수기운이 화강을 불러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해자축, 신자진 수국을 짓고 만약에 정화가 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정화가 어떤 국을 짓고 그것을 배반하는 게 투한 것은 일단 성국한투 일간성같이 불리한 상황을 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진신의 기능으로 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정화가 보이지 않으면 화관이 없으면 허자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허자로 부르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금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은 이것은 정난차로서 우리가 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난차 같은 격국을 짜게 되면은 이때 무토라는 글자가 올라오면은 인수가 올라오면은 자 우리가 허자 용신 격국에서 팔자에 없는 관을 쓸 때 인수라는 성분이 팔자에 이렇게 있으면은 투하면은 무조건 그 특수격 그러니까 허자 용신 격국의 귀를 한결 더 높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무토가 그냥 뭐 가신 이런 말이 아니라 일선의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그 중동 그러니까 자월에 신자진 수국을 지었으면 정난착격입니다. 그 자체로도 귀하고 화관을 불러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화를 우리가 지키려면은 토라는 인수가 있으면은 관인상생하고 또 인이 후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무토가 올라오면은 정난착격에서는 인수가 출했을 때 굉장히 대기해지는 거예요. 이제 허자로 또 공부할 때 허자용신공부 공부해야 되겠죠. 다들 문화적으로 좀 힘들겠어요. 뭐 어차피 팔자를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해야지, 그제?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강호에. 그 다음에 이제 신경한데 이제 신이 신약도 아니고 신경 이렇게 할 때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뿌리를 내린 글자가 없다는 겁니다. 통근한 게. 그리고 또 비교적인 의미에서
뭐 신약하면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특별히 신경이라는 것은 관살이 태다하고 관살이 지나치게 왕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고립무원이 된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 병정이 굉장히 태다하다, 많다, 이런 것은 병정으로 둘러싸여 있다, 관살 혼잡이 되면은 좋을 수가 없죠. 일단은 뭐 아프고, 일단 아픈데 뭐 매일 아픈데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량한 명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픈 게 너무 아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그건 무병인 거예요. 그러면 뭐 신이라도 불러서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신경하면서 간살원장의 명예에 이제 귀신이 침범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칠사전창이. 그래서 불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하다. 청량하다라는 것은 뭐 팔자가 예를 들어서 그 수기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금한수령의 명식이 된 거죠. 이럴 때 정화와 무토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뭐 또 화투운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우선 조우가 되지 않으면 제가 풍요로운 환경하고는 반대 상황에 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난해요.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겸손하게 엄씀 없는 대로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노름도 좋아하고 술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고빈방탕하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고빈한 게 참 깝깝한 행복인데, 그게 이제 방탕까지 하니까 이런 그런 고빈방탕의 무리가 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팔자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난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에서 생존이나 경쟁력이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이 방탕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도박을 하든지 어떤 스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청량하다는 것은 결국 식상의 수기가 있다는 겁니다. 나름 똑똑해요. 나름 똑똑한데 인수가 받침되지 않는 그런 식상의 그 어떤 수기나 재기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현명한 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한순행에서 경금이 이렇게 수기운이 왕하고 그것을 제방할 무토도 없고, 또 화기를 갖추지 못해서 정화는 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서 좀 더 그래도 육친의 덕이라도 또 주변 환경이라도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좀 박한 그런 팔자가 된다고 할 때는 그냥 고빈방탕한 그런 무리가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팔자의 구조와 현생에서 드러난 것이 과연 그럴듯하다라고 인정하려면은 이렇게 식간론의 이론책에 밝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오행의 곤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대강 짐작해서 뭐 현상을 보니까 좋더라, 과연 뭐 불리하더라, 이렇게 그 진단하는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명리를 공부하는 보람을 느끼다가는 세월이 흐를수록 명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간론 이번 기회에 문화생 여러분들은 참 복잡하죠, 나름대로, 그죠? 매트릭스 같이. 그런데 이제 뭐 자꾸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또 각 식간별로 아주 미시적으로, 또 다음에 또 거시적으로 이렇게 다 팔자를 종합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 식간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답을 얻었을 때, 또 완전하게 해득했을 때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체득해놔야 실전에서 통하는 바가 있고, 또 팔자학을 공부한 그런 보람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